나는 평범하게 전문대를 나왔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곧바로 군대를 가게 됐다. 군대를 다녀와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나는 철 없이도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았었다. 우리 집은 풍족한 편이었고 나는 외동아들이라 오냐오냐하며 항상 부모님의 지원 아래 언제나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군대를 다녀온 후로 취업도 하지 않는 채로 준중형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철이 없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드라이브하는 것을 취미생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흔히들 말하는 글러먹은 인간일 수도 있던 생활을 부모님의 편의와 지원 아래 스스로 나태해지며 더욱더 알찬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등한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25세가 되어도 늘 차를 타고 자유롭게 떠나자 드라이브 하자를 외쳐댔고 어디든지 내비를 무작위로 찍어대고 드라이브를 하고 다녔다. 그렇게 그날도 경기도 외곽 쪽으로 야밤에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무작위로 내비를 찍어대고 마음껏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려댔을까? 목적지가 닿아와가는 안내를 내비는 알렸고 그대로 종착지를 향해 이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한 길로 들어서게 됐고 드라이빙을 할 장소가 아닌 마치 공장 부지의 길들 같은 농장 부지 길들 같은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다. 나는 차를 돌리기에도 애매한 곳이어서 그대로 직진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차를 몰고 직진으로 외길을 달려나갔다. 조금 더 이동을 하니 내비는 도착지 종료 안내를 알려왔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하며 내 앞쪽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 도착한 바로 앞을 보니 옷가지인지 헝겊대기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차 밖으로 나와 그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옷가지를 주워들자 희한하게도 갑자기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스산한 바람이 불며 한기마저 들 정도의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옷가지를 들고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길 가장자리에다 그것을 버리려 했다. 그 순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혼자서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내비의 안내 음성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멘트 알림을 소름 끼치는 소리로 기괴하게 해대고 있었다. 그러다 내 손 안에 옷가지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러한 상황에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당황해하고 있었다. 나는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뒤쪽을 돌아보게 됐다. 하지만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서 있었고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의 얼굴 형태는 눈, 코, 입이 없었다. 나는 너무 놀라 괴성을 지르며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더 위험하고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갑자기 자동차가 나에게 돌진을 했고 나는 가까스로 피하며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그렇게 스스로 작동을 하던 자동차는 샛길 쪽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렇게 자동차는 멈추게 됐다. 그러나 중에 끔찍한 귀신이 나타난 곳을 쳐다봤지만 귀신은 온데간데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안개 같은 연기들만 솟아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내비에서는 여전히 괴상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반복 음성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채 자동차 시동을 끄고 열쇠를 챙겨 그대로 그곳을 빠져나가 큰 길가로 도망을 갔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보험사고 접수를 했고 나는 한여름밤의 공포가 영원히 각인되게 되었다. 땡손이 사고 후 출몰하는 귀신. 나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30여 분 정도 되는 거리를 항상 자차로 출근을 했다. 그러다 보니 회사로 가기 위해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길을 당연하겠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20분이 연장이 되니까. 이 길은 전형적인 시골길이고 지나다니는 차도 별로 없었으며 이런 곳에서 도로를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본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이 길은 특징적으로 쓸데없이 길폭이 넓었고 늘 다니는 길이지만 안개도 뿌옇게 자주 끼고 음산함마저 드는 길이다. 그래도 나는 이 길로 다니는 것을 꼭 사수해야만 했고 아무 일 없이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이 길로 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할 때는 여느 때와 같이 별 문제 없이 출근을 했고, 하지만 문제는 퇴근을 할 때 발생하고 만다. 그날은 회사에서 납기일 내로 물건을 못 넘긴다는 볼동이 떨어졌고 늦게까지 잔업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평소보다도 훨씬 더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며 나는 피로감에 찌든 채로 퇴근을 서둘렀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 길은 가로등도 변변치 않았고 그나마 있는 가로등도 듬성듬성 외로이 도로를 밝히고 있을 뿐이었으며 시간이 늦은 시간인 만큼 지나다니는 차들도 없었다. 당연히 이 시간에 이곳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있다. 그렇게 피곤함 속에 안전운전을 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 넓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평소에도 사람을 보기 힘든 이런 외딴 길에 밤 11시인데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농수로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작업이라도 하려고 나온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 이윽고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기 전 파란불 보행 신호가 들어왔고 나는 천천히 차를 세웠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사람은 길을 건너려 하지 않았고 요지부동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만 한 것이었다. 나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졸렸던 눈을 비비고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온몸이 반투명하게 하얗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았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것은 팔 다리가 마치 일부가 잘려나간 것처럼 없었다. 그리고 키가 크다고 하기가 말하기 뭐한 게 그것은 너무나도 얇았고 소름 끼치도록 위아래로 가늘게 잡아당겨 늘어뜨려져 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얼굴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이 하얗기만 할 뿐이었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알 수조차 없었다. 나는 기겁을 하며 그대로 황급히 악셀을 밟고 급발진하며 도망을 쳤다. 이런 상황을 인생 살며 겪어본 것이 처음이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룸미러로 뒤쪽을 살펴보니 다행히도 귀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이었다. 설마라도 들러붙거나 쫓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낌새도 없었다. 그렇게 그것은 시야에서 사라지며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며 긴장감을 놓았다. 진정을 하려 콜라라도 들이킬 생각에 오해도로변에 주유소와 함께 붙어있는 편의점에 들러 차를 세웠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 주유소 바로 옆쪽 버스 정류장에 그것이 유유히 서 있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편의점 앞에서 그것을 멍하게 바라봤다. 불빛이 모여있는 곳이라 아까보다 더욱 선명하게 그것의 모습이 보였다. 역시나 얼굴 형태는 알아보기 힘들었고 팔다리 일부가 없다. 그러면서 내 쪽을 향한 채 상반신만이 좌우로 흔들거리며 오뚜기처럼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이것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 냉정하게도 집으로 이대로 향하면 큰일이 닥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편의점으로 황급히 들어가게 됐다. 사색이 든 채로 들어온 나를 편의점주가 무슨 일이냐고 괜찮냐 말을 걸어줬다.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점주에게 설명을 해줬다. 하지만 점주는 그 소리를 듣고 심각하게 표정이 바뀌며 말을 이어갔다. 그쪽 길에서 얼마 전 이 시간쯤에 덤프트럭에 치여 땡손이 교통사고를 당한 시골로 시집온 새댁이 있었다고 말을 해준다. 그 사고로 인해 새댁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 후로 그쪽 길 부근에서 이 시간 무렵이면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게 됐고 그 귀신은 아마도 새댁이 거기서 배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점주. 나는 점주의 말을 듣고는 다시금 두려움에 떨며 코피까지 흘려가며 편의점에서 날밤을 새우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정말로 위험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는 20분을 더 돌아가더라도 절대 그 길로 다니지 않게 되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